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의 대진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지사 선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출마할 것을 밝혀 예선과 본선 모두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어제 신당에 입당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임을 공식화했는데요. 그는 교육감직을 사퇴하면서 비록 험한 길이지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이라면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이 공식화되면서 그동안 특정 정당 소속으로는 출마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입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미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통합신당 출연으로 새누리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각 지역마다 그간 차출 압박을 받아오던 중진들이 떠밀려 나오던 중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오늘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원유철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 치열한 경선이 불가피합니다. 남 의원은 출마의 변으로 새정치를 내세웠으며 제3지대 신당 창당 합의에 대해 옛날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면서 이념 싸움, 기본 싸움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새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간첩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가 위조됐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수사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팀이 의혹을 규명해가고 있는 만큼 관련 고발 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국정원 직원 등이 유 씨의 혐의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고의로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에서 유 씨가 북한에 머물렀다는 2012년 1월 23일께 유 씨가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나왔는데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천주교 인권위는 국정원 직원 출신으로 문건 입수에 관련한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명의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최근 민주당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한 통합을 선언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의 첫 연석회의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다져야 한다며 더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우리의 첫걸음이 3달 후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면서 2년 후 의회 권력을 바꿀 것이고 2017년 정권교체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신당에 대한 의혹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제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오늘 중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정리화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는 어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반발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국제연대위는 진정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직접 참가단을 파견해 유엔 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MIT 교수가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권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랄만한 민주주의를 성장시킨 한국의 퇴보를 보는 것은 고통스럽다고 말한 촘스키 교수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을 전해 듣고 47달러 현금이 담긴 봉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